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루 쉬었죠. 미국 시장도 어제 하루 쉬었고요. 저번 주 주말에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주식 위주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했는데, 오늘 시장이 어제 하루 쉬고 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을 그대로 커플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시장 전체로도 오늘 몇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소가 오늘 1.04% 올라줬습니다. 1% 이상 오른 거는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2585포인트인데요. 요게 신고가입니다. 2582포인트가 앞에 고점이었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오늘 모처럼 앞에 고점을 넘기면서 신고가를 내줬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코스닥이 0.98% 올라서 851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고점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시장의 어떤 힘, 에너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 대금을 이렇게 보면요. 오늘 거래소가 10조 750억입니다. 10조를 넘어선 게 모처럼인데요. 그래도 이제 거래소 규모로 봤을 때 10조로 이 거래 대금만 가지고 강세장이다 얘기하기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한 15조, 20조 정도 그 시장 볼륨이 돼야 이제 전체 종목을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조는 부족하지만 추세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 거래 대금은 아직도 약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7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 7천억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거래소하고 이제 근 한 3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제 좀 정상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가 조금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 앞에 고점을 오늘 살짝 넘겼습니다. 요 앞에 고점이 2582인가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2586이니까요. 어쨌든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아까 거래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나 같은 그 의미죠. 거래량이 지금 한 1000만 주이기는 한데요. 강세장 그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다. 힘이 넘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앞에 고점을 이렇게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굵직한 주식, 하이닉스 이런 주식들이 그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앞에서 끌어주기 때문에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지수를 올리기 때문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은 그렇게 늘지 않으면서 시장 지수는 이렇게 좀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직 고점에는 한참 못 미치죠. 워낙에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살짝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21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런대로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래 대금이 한 7조이긴 하지만요. 코스닥 거래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정상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그거를 개인들이 많이 팔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 받아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6,700억, 코스닥에서 한 1,100억 정도 매수 후했습니다. 전체로는 8,000억 정도 매수 후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개인들은 반면에 거래소에서 5,400억 매도 후이, 코스닥에서 2,100억 매도 후입니다. 원 없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다 받아줬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뭘 샀는지 이렇게 보면은요. 여전히 삼성전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610만 주입니다. 아마 저번 주 금요일 날도 한 700만 주 넘게 이렇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하이닉스 140만 주,
또 LG전자도 오늘 70만 주 매수 우회한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좀 여기서 눈에 볼 만한 게요. 눈에 띌 만한 게 CS 윈드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17만 주 산 것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다. 600만 주면요. 7만 원짜리니까 6, 7에 40이 한 4천억 넘게 이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8천억의 한 절반 정도가 오늘 또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다. 삼성전자가 원래 가는 장은 여타 종목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도 가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골고루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다르다. 시장에 에너지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하루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이번 주 좀 추세를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우위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시장은 미국 시장을 그대로 커플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고객 예탁금, 개인들 그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것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51조입니다. 큰 변화 없습니다. 금년 들어서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밀리는 데 됐는데 다시 이렇게 돈들이 살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51조면 그렇게 많은 예탁금이라고 볼 수 없어요. 3,000포인트 넘어가고 그 강세장일 때 한 75조 가량 됐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고객 예탁금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개인들 돈들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융자금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추세죠. 그래서 절대 금액은 18조 5천억입니다.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신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셈이다. 평소 그 신용 그 잔고 대비했을 때는 근 한 2배 가량 되는 수치인데 추세로 보면 최근에 많이 줄어들고 있다. 코스닥 그쪽에서 이제 그 급등주들 배터리 소재주 이런 쪽에 신용이 집중됐다가 최근에는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코스닥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미수금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5,440억입니다. 미수금이. 미수금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한 2배, 3배 이렇게 샀을 때 이틀 후에 그 돈을 입금을 하거나 주식을 팔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게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죠. 그 물량이 지금 5,4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게요. 신용 담보 미달이 돼서 반대 매매 그 마이너스가 된 깡통 계좌도 미수금으로 잡힙니다. 돈을 넣어줘야 되고 팔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미수금으로 잡히는데 그 물량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한 30% 이상 이렇게 빠진 종목들은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담보 미달이 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합쳐서 미수금인데 이렇게 많습니다. 평소에는 이 수준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신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2~3배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수금이 많은 시장은요. 수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97조인데요.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연초에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언제든 곧바로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다 했는데요. 연초에 한 40조 정도가 이렇게 대폭 늘었다가 최근에 한 20조 정도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해외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은 어제 우리하고 같이 월요일에 하루 휴장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날 시장입니다. 다우가 1%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우 시장은 이렇죠. 앞에 상단을 아직도 뚫지 못하고 좀 버벅대는 그런 모습이다. 반면에 나스닥은요,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이제 IT, 반도체, 이제 특히 그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대단히 좋습니다. 2.1% 올라줬습니다. 금요일 날. 그래프로 봐도 앞의 고점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영향이 지금 글로벌 전체, 특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나스닥을 그대로 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S&P 500도 1.3% 올라줬습니다. 앞의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 특히 좋은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6.2%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앞의 고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런 게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니케이 0.3% 올라줬는데요. 그렇게 약한 모습은 아니지만 앞의 고점 부근에서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만 마이너스 0.08입니다. 오늘 리얼타임인데요. 그래프가 우리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죠.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TSMC나 이쪽 영향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대만은 이렇게 좋다. 상해 보합이고 항생 플러스 0.05인데 그래프 모양들은 다들 안 좋죠. 중국 시장에. 독일 마이너스 0.2%인데 좀 이렇게 많이 밀리다가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프랑스 마이너스 0.2% 비슷합니다. 그동안에 유럽 시장이 그렇게 강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유럽 시장이 좀 약하고 대신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S&P 500 이런 쪽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은 뭐 대부분 종목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라고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체 종목이 좋았는데요. 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특별히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종목들이죠. CS 윈드가 오늘 5.6% 올랐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SPG가 오늘 5.9% 올라줬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 대비했을 때도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주식 대비했을 때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오늘 가장 아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칩스앤미디어. 제가 멤버십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고요. 추천을 드렸었고 또 일반 유튜브에서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칩스앤미디어가 오늘 1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칩스앤미디어는요. 제가 그 멤버십에서 다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그럽니다. 먼저 이제 보면은요. SPG 제가 이게 이제 10,000원대부터 이렇게 꾸준히 강조드린 종목이기 때문에요. 아마 제 유튜브 계속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종목일 텐데요. 그래도 매번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PG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요. SPG는 로봇 관련주로 요즘은 이제 분류가 되죠.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소형 모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예전에는 이제 가전 이쪽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감속기,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들이 다 그 소형 모터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아직은 로봇 관련주들이 성장성은 인정은 받고 있지만 실적으로 이렇게 흑자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PG는 흑자 기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수반되는 핵심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0,000원에서부터 한 40,000원까지 굉장히 급하게 올랐다가 최근에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20,000원에서 이렇게 40,000원까지 로봇주들 이렇게 올라갈 때 제일 먼저 탑픽으로 이렇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또 조정도 깊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잊혀질만 하면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SPG는 실적이 아주 독보적으로 좋다. 그래서 SPG가 로봇주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PG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장을 좀 그 리드해 나가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금년에는
흑자 기조로 이렇게 좀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SPG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종목이다. 다만 조금 더 점잖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맛이 있다. 근데 가격으로 보면 4만 원에서 지금 3만 2천 원이니까요. 가격으로는 아직 좀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직도 조금 보유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제가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주 또 확인해 드리면 또 이렇게 팔고 싶을 때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도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CS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CS윈드는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 해상 이렇게 탑을 이렇게 세우면 윗부분 이제 그게 그 타워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쪽 관련해서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해외에 지금 공장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되는 때 유상증자 해가지고 한 현금이 한 5천억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 자금으로 해외 공장들도 인수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그동안에 조금 답보 상태를 보였던 이유는 그쪽에 이제 투자가 많이 되면서 실적으로는 아직 그게 열매를 맺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답답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얘기가 좀 되고 있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시총이 보면은 3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죠. 오늘 보면은요, 유진투자증권 여기는 꾸준히 지금 CS윈드를 그냥 매수도 아니고 강력 매수 목표가도 지금 8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이렇게 제시해 놓고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이렇게 리포트를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오늘 교보증권에서 또 CS윈드를 이제 풍력 투자 사이클 초입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목표가를 한 10만 원 정도 제시했기 때문에 좀 낮게 제시해 놨는데요.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본업으로도 실적이 좋지만 IRA 이 법안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게 금년에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2029년까지 따지면 근 2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누적 액수로 따졌을 때. 그래서 본업도 앞으로 기대가 크게 되는데 이쪽 풍력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 받는 이 규모도 대단히 크다. CS윈드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크게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14만 원 제시해놨는데 근 한 2배 정도 이렇게 제시해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본업에서 실적도 되지만 이렇게 보조금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규모가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CS윈드는 또 풍력 관련해서 1위 업체라는 게 또 프리미엄을 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포트가 2개나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인들이 오늘 17만 주, 기관이 한 7만 주 매수했습니다. 추세로 봐도 꾸준히 외인들은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 좀 들어가 볼 만하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려보면요. 제가 항상 그려드리죠. 이 추세선이 아주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 그러죠. 좀 듬직하죠. 그러면서 이 추세선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 녹색선, 여기 매물 집중되죠. 여기를 근데 지금 훌쩍 뛰어넘었어요. 오늘 양봉을 크게 내면서. 요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벽도 거의 이렇게 두텁지가 않다. 수급상 굉장히 유리하다. 배터리 소재주나 이런 것들이 같은 그 환경 관련주라고 봤을 때요. CS윈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 아닌가. 그 교보증권에서 그렇게 표현해 놨죠. 이제 초입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놨는데요. 풍력 투자 사이클 초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놨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CS윈드는 종목이 지금 마땅히 좀 들어가기가 이렇게 주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MC넥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3.2%니까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가격으로는 살만한 가격이다. 매력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C넥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메라 쪽이죠. 예전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렇게 제조하다가 지금은 자율주행 차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면서 카메라가 많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한두 대였다고 그러면 지금은 차 한 대에 한 10대씩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쪽이 성장성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넥스도 지금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인데요.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닌데 꾸준히 한 10,000주에서 40,000주 가량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어요. 실적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2022년도가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한 107억. 근데 금년에는 한 342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기저효과도 있지만 실적이 대폭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래프를 보면요. 좀 이렇게 무난한 그런 그래프 같아요. 아까 제가 CS 윈도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MC넥스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추세 하단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무난하게 마음 편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실적이나 수급이나 그래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녹색선이 이게 매물대죠. 여기에 지금 매물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매물대를 지금 살짝 뚫었습니다. 오늘 특히 양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요. 매물 집중대를 지금 뚫고 오르면서 앞에는 이렇게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S 윈드나 그래프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MC넥스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삼성중공업이요. 제가 멤버십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선주들이 지금 다 모양들이 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은 1.3%니까 미지근하게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요. 이겁니다.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쌍끌이로 이렇게 대량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아마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많이 사는 이유는 금년에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3년 넘게 이렇게 적자 구조였다가요. 금년부터는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아주 힘있게 뚫었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으로 보면요. 한 1년 아니죠. 한 3년 넘게 이렇게 하락 기조를 이어오다가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그 흐름으로 봐도 방향을 좀 튼 거 아닌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돌아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가격으로 보면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거는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싸 보인다. 특히 이제 흑자 금년에 이제 기조로 돌아선다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고 그러면 좀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조선주는 흐름이 다 비슷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현대미포 같은 게 한 6.2% 올라줬으니까 가장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동안에 좀 덜 오른 셈이죠. 이렇게 해서 조선주들이 최근에 모양들이 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밀리면 삼성중공업 이제 저는 말씀드렸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도 무난하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이라고 그러면요. LG전자하고 LG이노텍이 오늘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을 때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가요. 오늘 하루에 한 10% 정도 올라줬는데요. LG전자나 LG이노텍도 나름대로 그런 대로 재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오른 거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번 주에 조금 관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G전자나 LG이노텍도
같이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LG전자 그래프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놨습니다. 매물대가 여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여기를 오늘 하루에 이렇게 쭉 이렇게 뚫고 올라와 줬는데 대량 거래가 되면서 또 이런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 LG전자를 예전 LG전자 보듯이 보면 안 되겠죠. IT 쪽으로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이제 LG 마그나라고 합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캐나다 회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자동차 이게 전장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 이제 애플차 얘기도 나왔듯이 그쪽에 굉장히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올랐기 때문에 오늘 오른 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주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매물대를 이렇게 힘있게 뚫었을 때는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LG 이노텍도 이제 여기는 이제 애플 관련해서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데요. LG 이노텍도 애플 요새 이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죠.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랬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매물 집중대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으면서 요 위로는 매물이 별로 없어요. 수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양이 좋다. LG 이노텍도 이렇게 같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들만 오르는 것 같지만 의외로 수익률이 많이 나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CS윈드, SPG 또는 LG전자, MC넥스 이런 것들이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두루두루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칩스앤미디어라고 AI 반도체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5%나 올라줬습니다. 아침에는 보합 수준에서 이렇게 시작하더니 점차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금요일 날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기 바라고요. 칩스앤미디어는 제가 멤버십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은 그래도 칩스앤미디어가 조금 낯선 종목이실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이 됐건 제가 추천드리거나 매매한 종목은 아마 하루에 그 종목 클릭을요 한 100번 정도는 할 겁니다. 물론 하루 종일 그 단말기 앞에 앉아서 주식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낯선 종목이라도요 자꾸 이렇게 클릭을 자주 해보고 또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또 이렇게 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이 주도주가 이렇게 바뀌면서 갑자기 또 반도체 또 인공지능이랑 굉장히 생소한 분야죠. 말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그런 분야인데요. 생소하더라도 그 종목을 자주 이렇게 클릭해보고 내용을 읽다 보면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정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소하다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지 않고 사지 않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잘 모르는 종목 잘 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 투자자들. 그래서 자주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낯을 익히자 이런 얘기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AI 얘기가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종목인데 오늘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낮게 붙었어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낯선 종목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하루에 한 100번은 클릭해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낯선 종목이라도 좀 이렇게 자꾸 낯을 익혀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담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